여러분 일본 벚꽃 여행하면 보통 도쿄나 교토 많이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적고 감성은 진한 아오모리 벚꽃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아오모리 벚꽃 여행 시작 히로사키 주차 꿀팁까지. 오늘은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먹는 숙소 조식은 막 특별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누구나 든든할 듯 합니다. 여기는 시나오모리역 주변입니다. 오늘 일정은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고 쿠로이시를 지나서 벚꽃 명소 히로사키로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대도시의 복잡한 느낌도 좋지만 이렇게 여유있게 주변을 걷는 재미도 꽤 크더라고요. 특히 아오모리는 여행지 자체가 눈에 확 들어오는 풍경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 앞 도로나 내부도 넓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아침 산책하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오모리 여행을 렌터카로 하신다면 시나오모리역 근처 숙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오늘은 벚꽃을 보러 히로사키까지 이동할 예정이라 아침부터 괜히 설레더라고요. 벚꽃 시즌이라 주차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산책을 마치고 쿠로이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쿠로이시시입니다. 드럭스토어에 잠깐 들러서 주차하고 필요한 것들을 둘러봤습니다. 일본 여행 중에 드럭스토어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죠. 잠깐만 들어가도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쿠로이시 시내를 달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생각보다 정말 한산하다는 점이었어요. 관광지 특유의 북적임보다는 현지 사람들이 조용히 살아가는 일본 소도시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카마치 고미세 거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쿠로이시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라서 분위기만으로도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랜드마크를 보는 여행도 좋지만 이런 조용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일본 지방 도시의 감성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히로사키만 바로 가기보다 쿠로이시를 살짝 거치는 것도 좋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벚꽃을 보러 히로사키시로 향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도 봄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져서 창밖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히로사키성 근처는 벚꽃 시즌에 차량이 많아서 주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근처 공영 주차장이 모두 만차라서 개인주택에서 운영하는 주차 공간을 이용했는데요. 요금은 500엔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주차는 현장에서 보이는 안내를 잘 확인해야 하지만 벚꽃 시즌처럼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는 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자, 이제 주차를 마쳤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히로사키 벚꽃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일본 벚꽃 여행지 하면 도쿄나 오사카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곳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에 왔습니다. 과연 실제로 와보면 사진처럼 예쁠지, 그리고 먹거리와 카페까지 즐길 만한지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본 3대 벚꽃 명소 히로사키. 먼저 도착한 곳은 다이쇼 로만 카페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분위기가 있죠? 히로사키가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라서 여기 오면 애플파이는 거의 필수 코스처럼 느껴졌어요. 카페 외관부터 내부 분위기까지 약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 있고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카페랑은 완전히 다른 감성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애플파이를 주문했는데요. 비주얼이 진짜 깔끔하고 여행 와서 먹는 디저트 느낌이 확 납니다. 한 입 먹어보면 막 엄청 자극적으로 달다기보다는 사과의 산뜻함이 살아있고 파이의 바삭한 식감이 같이 느껴져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은 조합입니다. 티애플. 티애플. 여기서 좋았던 건 단순히 디저트만 맛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히로사키에 왔구나 하는 지역감이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ナイスライスの一つ。で以上です。はい。 요즘 여행 가면 예쁜 카페는 많지만 어디서 먹어도 비슷한 디저트가 나오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히로사키의 사과 오래된 분위기, 조용한 카페 감성이 같이 있어서 여행의 시작점으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이른 시간이나 애매한 시간대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히로사키 여행 오신다면 벚꽃 보기 전에 여기서 애플파이 하나 먹고 시작하는 코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소도시 감성 여행 좋아하시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예쁜 여행지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손님이 많아서 자리 선택 불가하고 1시간 이용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과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알았습니다. 카페 특유의 감성이 담긴 굿즈도 얻어보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메이드 복장의 점원분들이 상냥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코스 히로사키 공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로사키 성은 일본에서도 벚꽃 명소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봄 시즌에는 성 주변으로 벚꽃이 피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요. 길을 따라 사람들이 많고 중간중간 먹거리도 보이고 딱 일본 봄 축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갔을 때 성터 안쪽 벚꽃은 생각보다 덜 피어 있었어요. 사진으로 봤던 만개한 느낌을 받으시려면 먼저 개화 소식 정보를 참조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히로사키 성은 벚꽃이 완전히 만개하지 않아도 주변 산책길, 성곽, 물길, 장터 분위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 자체로 여행하는 재미가 꽤 큽니다. 특히 벚꽃이 덜 핀 구간이 있어도 군데군데 예쁘게 핀 나무들이 있어서 사진 찍기에는 충분히 좋았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많아도 공간이 넓어서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빠르게 보고 지나가기보다는 천천히 산책하듯이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성터 주변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봄 축제 느낌이 같이 있어서 일본 소도시 여행 특유의 감성이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히로사키 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 장터입니다. 여행지에서 이런 장터 나오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잖아요. 따뜻한 음식 냄새도 나고 사람들 줄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뭔가 여행 온 기분이 확 살아납니다. 벚꽃 구경하다가 중간에 간식 하나 먹으면 그게 또 여행의 기억으로 오래 남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터 분위기가 히로사키 성 여행의 큰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벚꽃만 보러 왔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먹거리와 축제 분위기까지 같이 즐기면 만족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히로사키 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벚꽃 만개 사진만 기대하고 가면 타이밍에 따라 아쉬울 수 있지만 성 주변 분위기와 장터 산책길까지 함께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특히 일본 벚꽃 여행을 조금 색다르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 도쿄나 교토처럼 너무 붐비는 곳 말고 조금 더 차분한 도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아요.
잠깐 뱃놀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일본 봄 여행 느낌을 확 살려줍니다. 물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배와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서 짧게 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뱃놀이 장면은 길게 찍지는 못했지만 히로사키 성의 분위기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행은 결국 날씨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히로사키 성을 계획하신다면 방문 전 개화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 시간 여유를 넉넉하게 잡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스타벅스 히로사키 공원 앞점입니다. 히로사키 공원 바로 앞이라 접근성이 정말 좋았는데요. 재밌었던 건 여기 한국인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순간 여기 일본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일본 아오모리에서 찾은 진짜 힐링 코스. 아오모리 여행 가신다면 오늘 이 코스는 꼭 저장해 두세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북적이는 유명 스팟 말고 진짜 조용하게 쉬기 좋은 힐링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이타야 나기마치에 있는 후루사토 온천입니다. 여기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가족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일본 온천은 좋지만 사람 많은 대욕탕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가족탕 스타일이 정말 좋습니다. 분위기는 화려하다기보다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쉬러 오는 로컬 온천 느낌이에요. 가격도 1시간에 1,300엔 저렴하네요. 온천으로 몸을 따뜻하게 풀었으니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 봤습니다. 이곳은 링고워크라는 곳인데요. 아오모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과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플파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여행하다 보면 유명한 디저트 맛집도 좋지만 이렇게 지역 특산물 느낌이 살아있는 곳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겉은 바삭하고 안쪽은 사과의 달콤한 향이 올라오는데 이게 막 과하게 달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카페 분위기도 조용하고 잠깐 앉아서 쉬어가기 딱 좋았습니다. 온천하고 애플파이 조합 괜찮네요. 제가 이번 아오모리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식당 후쿠시 식당에 왔습니다. 뭔가 현지 맛집 느낌이 나죠? 이런 곳은 괜히 기대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멘 국물이 진하고 깊은데 무겁기만 한 맛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 맛이었어요. 면도 후루룩 먹기 좋고 딱 일본 로컬 식당에서 먹는 한 그릇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유명 관광지 앞 식당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것 같은 분위기라서 더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 때문에라도 이 동네를 다시 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은 일본 여행의 국룰 편의점 후식입니다. 로손에 들러서 간단한 디저트와 음료를 골라봤는데요. 편의점 디저트로 마무리하니까 하루 코스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찌롤은 정말 도입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행운을 가져다 드립니다.